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 끔찍해.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너희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파충류요? 오늘날 우리는 제2의 뇌를 항상 손에 쥐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쩌면 내 손안의 그 두 번째 뇌는 나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마트한 세상, 과연 당신의 생각도 스마트한가? 과거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고 문맥을 파악했으며 밑줄을 긋고 글과 그림으로 메모도 하며 사고라는 것을 했다. 이렇게 능동적인 정보 수집과 충분한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뇌가 될 수 있었다.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범람하듯 쏟아진 무수한 정보와 생각을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의 접근성은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블로그 게시글이 포스팅되고 수백만 개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며 수천만 개의 SNS 게시물이 우리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는 정보와 콘텐츠가 범람하는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 세상은 깊이를 잃어버린 지식을 무한 양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한 인터넷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진 탓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기술 지배적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지하지 못한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정보나 지식의 접근성이 유용해진 것은 분명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큰 문제는 대부분은 그 용도가 빠른 콘텐츠 소비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가진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신경 가소성이다. 우리 뇌는 자주 사용하는 경로는 강화되며 잘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퇴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의 뇌는 짧은 시간 동안 탐색하는 과정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빠르게 수집하는 데만 관심을 두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생략된 뇌의 지적 공간은 텅텅 비어있게 된다. 비록 뇌 신경 가소성 덕분에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반복이 계속해서 유지될수록 지식 습득,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 상상력 및 반성 등의 고등 사고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인터넷 환경의 혜택을 얻는 대신 사고의 빈곤함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기술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피폐하게 만드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 기기의 지배를 받으며 정보에 휩쓸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지배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영리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도 있다. 신속한 궁금증 해소와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엔터적 콘텐츠만을 단순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삶을 업그레이딩하는 스마트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내가 의지만 있다면 너무나 쉽게 이러한 툴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무료로.
내가 그동안 익힌 도구들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다. 마인드맵 툴을 쓰면서 내 삶의 질과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마인드맵 덕분에 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 기획자로서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내가 읽은 모든 인생책들의 내용을 마인드맵 정리해 놓았으며 이 독서 노트를 꼭 나만의 2차 콘텐츠로 활용할 것이고 매년 개인 목표, 인생 목표를 하나씩 설계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마인드맵 활용 능력은 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핵심 무기가 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내용의 뼈대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하면 우리는 나열식으로 생각할 때보다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더욱 창의적일 수 있으며 기억도 오래 남는다. 정말 수년 전에 읽은 인생책의 내용이 거의 다 기억에 남을 정도이다. 비록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습관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스킬인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 사회가 속도도 빨라지고 정보의 양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머리를 쓸 틈이 없다. 요즘 사람들은 뇌를 잃어버렸다. 내 생각을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고 생산력과 직결되며 그렇게 생산된 그 사람만의 콘텐츠는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